2014년 구글은 3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한 회사를 인수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직원 수 300여 명에 불과한 비상장 기업 네스트랩스. 2010년에 창업한 이 작은 벤처 기업이 구글과 성공적인 거래를 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물 인터넷이란 말 그대로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연결된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장치를 연결해 제어하는 스마트홈 기술부터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말해주는 토킹 슈즈, 라이프 스타일을 코치해주는 퓨얼밴드,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 물류를 배송해주는 드론 운송 서비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넘어 공공 분야를 비롯 다양한 산업 분야까지 확장되며 사물 인터넷을 넘어 만물 인터넷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제시된 네스트랩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스트랩스는 주변 환경과 사람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여 지능적으로 냉난방을 제어하는 학습형 온도 조절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술은 스마트홈 분야의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구글이 네스트랩스를 인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특히 네스트랩스는 창립 초기부터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특허를 공격적으로 확보해 구글에서 인수할 당시 이미 15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회사 설립 4년 만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사물 인터넷의 창시자 케빈 애슈터는 단순히 양말에 통신칩을 넣는 것은 IoT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단순히 어떤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으로 특허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의 기술은 대부분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결합한다고 해서 특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 체성분 분석기를 웨어러블 밴드로 옮겨 손목에서 근육량, 체지방률, BMI 수치 등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인바디 밴드나 날씨, 실내 온도 등을 측정해 집안 분위기를 조율하는 조명 시스템처럼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전에 경험할 수 없던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술의 특성상 다수의 주체가 개입되기 때문에 특허의 권리 범위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 다수의 주체 중 누구에게 특허 침해의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밴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용자가 피트니스 밴드를 착용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밴드는 체성분과 운동량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스마트폰은 수신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결과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에 사용자, 밴드, 스마트폰, 기업의 서버 등 다수의 주체가 개입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일련의 서비스를 모두 하나의 청구항에 넣어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는 단일 주체가 청구항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실시해야 성립되는데요.
만약 일련의 서비스를 모두 하나의 청구항에 담아놓으면 그 서비스 전체를 실시해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침해로 의심되는 기술이 제시된 청구항의 구성 요소 중 일부만을 실시하고 있다면 침해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물 인터넷 기술의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먼저 특허로 보호하고 싶은 핵심 기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단일 주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각각 다른 청구항으로 구성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개의 특허로 나누어 출원해야 특허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제품들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위한 독특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감각적인 외형의 디자인을 갖기 마련인데요. 이런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화면상에 표현된 아이콘 등 화상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구현된 정보와 기기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분 디자인 등록 제도를 활용해 디자인 도면에서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부분은 실선으로,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권리 범위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기기가 의류 및 패션 잡화, 필기구, 사무용품 등 유행성이 강한 물품과 관련된 경우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 등록 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